15번째 강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85페이지가 고요. 오늘 배울 부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연립방정식의 활용 파트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은 좀 어려워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번 시간 좀 쉬웠어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부터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외웁시다. 이 무당벌레 그림이라고까지 제가 했는데 이 위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T자를 그리고 여기다 거리, 속력, 시간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거리를 구하고 싶다. 거리를 가려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만약에 속력을 구하고 싶어. 속력을 가려. 시간분의 거리. 내가 시간을 구하고 싶어. 시간을 가려. 속력분의 거리. 이 그림을 외워주시면 자연스럽게 나온다니까. 1학년 때부터 했던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유형부터 갈 건데 도중에 속력이 바뀌는 거야. 진짜 많이 했다. 현우가 집에서 7km 떨어진, 저는 그림을 그린다 했습니다. 여기 집이 있고 박물관이 있어. 제가 그림까지 그려줄게요. 완벽합니다. 이거 완벽한 집이죠. 잔디도 좀 있고요. 박물관, 좀 크게만 그리면 돼. 박물관입니다. 그냥 그린 거예요. 실전에서 이거 그림 그리고 자빠져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제가 장난으로 그린 거고, 이렇게 표시만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7km가 떨어졌대요. 표는 우리끼리 그리자. 제가 부등식 활용해서부터 표를 제발 그려달라 했습니다. 맨 처음에 자전거를 타다가 도중에 걸어서 가는 거야. 걷기, 자전거.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자전거를 탔다고 합시다. 여기서부터는 걷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자전거를 탄 거리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자전거를 탄 거리를 x, 걷는 걸 y. 그러니까 이 거리가 x고 이 거리가 y라고 해보자. 그걸 거리를 x로 두라고 했잖아. 속력이 시속 8. 그럼 시간의 단위는 분이 아니라 시간이고 거리의 단위는 킬로미터로 하면 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속력분의 거리. 자, 그러면 하나씩부터 나오죠. x 플러스 y는 7이라는 식. 좋은데요? 시간은 총 얼마 걸렸어? 1과 60분의 30이라 해야 됩니다. 8분의 x 더하기 3분의 y가 시간 분이 아니기 때문에 1과 1시간 30분의 60분의 30으로 이렇게 해줘서 1과 2분의 1, 즉 2분의 3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를 연립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x 플러스 y는 7이 되고요. 양변에 24를 곱하겠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가 24일 것 같아. 그럼 얘가 3x, 얘가 8y, 24를 곱하면 36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 3을 곱할게. x를 없애자. 빼겠습니다. 5y가 되고요. 얘는 사라지고요. 15가 돼서 y는 3이 되고 x는 4가 돼요. 와우. x는 4가 되고 y는 3이 된대. 자전거를 탄 거리는 아까 뭘 뒀어? 아까 이 자전거를 탄 거리는 x로 뒀지 아까. 그럼 x 값이 뭐야? 4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나? 표는 여러분들이 채워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8분의 x, 여긴 3분의 y 채우면 되잖아요. 필수 문제 4번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8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채점으로 확인할 거고요. 제가 풀어줄 건 이겁니다. 일단 영상 멈추시고 필수 문제 4번을 끝내고 오세요. 이것도 영상 멈추시고 풀어보십시오. 정민이가 학원을 가려고 오후 4시에 집을 나섰는데 처음에는 조금 여유를 부렸네. 느긋하게 갔대요, 학원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모르겠네. 어찌됐든 느긋하게 갔대요. 처음에는 속력을 2로 가다가 도중에 한 요 정도 속력으로 가다가 그때부터 학원까지 늦을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는 뛰어갔대. 그러니까 걸어가기랑 뛰어가는 게 있어요. 여기가 걷기고요. 여기가 뛰기예요. 중간에 걷다가 뛴 거야. 그럼 시속 6으로 뛰었대요. 도중에 문구점 앞에서 10분 더 썼네. 그럼 총 시간이 얼마 쓴 거야?
집에서 학원까지 거리가 2km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의 단위, 킬로미터의 단위죠. 그럼 얘가 이 정민이가 54분 걸린 거야. 54분에 60분에 54거든. 총 시간이. 일단은 걷는 거리를 x라 두고 뛰는 거리를 y로 하자. 걸어간 거리 x 값을 구하라는 거고요. 그럼 x 플러스 y가 몇인 거야? 2인 거죠. 자, 시간은 뭡니까? 그러면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내가 걸었지. 걸어가다가 10분을 떴어야 돼. 10분에 60분의 10이죠. 시간으로 바꾸면. 그 다음에 뛴 거는 시간 이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60을 깔끔하게 곱해볼까요? 30x 플러스 10 플러스 10y는 54. 그러면 30x 플러스 10y가 10이 살짝 넘어가면 44. 60을 다 곱한 겁니다. 그러면 얘가 몇으로 나눌까요? 2로 나눠볼까요? 2로 나눠 5y 22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x 플러스 y는 2가 되고 오케이 15x 플러스 5y는 22가 되는 거죠. 자, 여기다 5를 곱하겠습니다. 빼겠습니다. 10x는 12가 되는 거죠. 그럼 x는 뭐냐면 1.2가 되겠네요. 맞잖아요? 1.2 10분의 10이니까. 그래서 x의 값을 구하라 했죠? 1.2 y의 값을 구하면 0.8일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200m라 해도 되고 1.2km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얘네들의 단위가 킬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왕복하는 문제입니다.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로 올라갔다가 여기로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표를 그려야지. 봐,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이거는 이미 부등식에서 진짜 많이 했습니다. 올라갈 땐 시속 3이고요. 내려갈 땐 시속 4고요. 지금 내려온 거리를 구하려 해요. 그럼 내려온 거리를 y라고 하고요. y값 구합시다. 그러면 시간 3분의 x, 얘는 4분의 y예요. 그러면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거리는 올라갈 때보다 4km 더 짧은다. 오케이. 이거랑 시간 2개 더하면 시간이 총 얼마나 걸려? 시간이 총 얼마나 걸리냐면 6시간 걸린 거야.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풀 수 있잖아요. 자, 이거는 넘겨서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4고요. 이건 12를 곱하자. 그럼 얘가 4x. 12를 곱하면 3y. 12를 곱하면 72. 여기다 4를 곱해서 x를 없애자. 더할게요. 7y는 66인가? 아니지 56인가? 오케이 56이다. y는 8입니다. y가 8이기 때문에 x는 12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y가 8이고 48, 24 맞죠? 오케이. x는 12고 근데 y를 구하래요. 우리가 내려온 거리니까 y 값은 8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x는 10이고 y는 8입니다.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3분의 x, 4분의 y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표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표 그림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기 전에 표부터 그려갖고 오시면 좋겠어. 그걸 하면 풀릴 수도 있거든요. 자, 희영이는 서점에 갔다 오는데 갈 때는 시속 5km. 서점에서 30분 머무르고 갈 때보다 5km 더 가까운 길로 오는데 시속 4km. 총 2시간 30분을 걸렸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출발 지점이 있는데 서점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표를 그리면 다 나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갈 때가 있고 올 때가 있어요. 고속시 쓰시고요. 속력부터 채우자. 제일 만만한 게 속력이거든요. 갈 때, 올 때. 근데 희영이가 돌아갈 때 간 거리를 물어보기 때문에 거리를 x, y로 미지수 잡고요. 얘 y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 시간은 5분의 x고 4분의 y예요. 그런데 갈 때는 5분의 x 시간을 쓰고 올 때는 일단 30분을 머물러야 돼. 60분의 30. 그리고 돌아올 때는 다시 4분의 y. 그렇게 했더니 총 2와 60분의 30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시간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요. 갈 때의 거리. 그러니까 갈 때보다 언제? 올 때는 갈 때 x 거리보다
4km, 5km 더 가까워. 그러면 5km가 더 빠지겠죠. 가깝기 때문에 5km가 더해지면 안 됩니다. 5km가 빠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좀, 얘가 2분의 1이고, 얘도 2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5거든요. 가분수하면 얘가 2분의 1이에요. 20을 곱합시다. 20을 곱하면 4x. 20을 곱하면 플러스 10. 얘가 2분의 1이니까 20을 곱하면 5y는 20을 곱하면 50. 자, 그럼 4x 플러스 5y는 40이에요. 자,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5가 되고요. 4를 곱하면 지금 위에 있는 식이 4x 플러스 5y가 40이고요. 4를 곱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4y가 마이너스 20이에요. 더하면 사라지고요. 5y랑 4y 더하면 9y고요. 얘가 지금 40이고요. 4를 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더하면 20입니다. y를 구하라고 했죠. 지금 y값 바로 나오는데요. y는 9분의 20. y값 구하래요. x값 구할 필요 없어. y만 구하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희영이가 걸은 거리는 9분의 20km라고 하시면 됩니다. 답 맞습니다. 분수 나온다고 쫄지 마시고 끝까지 해보셔야 됩니다. 시간차 또는 거리차를 두고 출발하는 경우입니다. 동생이 집에서 공원을 향해 출발한 지 1시간 후에 언니가 집에서 동생을 따라 공원 향해 출발했다. 그러니까 동생이 집에서 공원을 향해 출발한 지 1시간 후에 언니가 출발한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모르겠어. 근데 모를 땐 뭐 하라고? 표부터 그려. 동생, 언니. 제일 만만한 게 속력이에요. 근데 얘는 분속이네. 시간의 단위는 분으로 쓰고요. 거리의 단위는 미터로 쓴다는 거야. 동생은 60, 언니는 180. 근데 시간, 언니의 시간을 x, y 이렇게 두면 되겠죠. y 값 구하면 됩니다. 요렇게. 그러면 시간을 분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거리는 60x, 180y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생각해야 돼, 그림으로. 동생이 출발한 지 1시간 후에 언니가 출발해서 만났다는 거는 두 가지의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엔 간 거리가 같은 거예요. 맞잖아. 똑같은 거리를 간 거죠. 동생은 60x 가고 언니가 180y 갔을지언정 똑같은 곳에서 그만큼 갔기 때문에 만난 거죠. 똑같은 거리를 갔기 때문에 만난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더 중요한데요. 시간차예요. 누가 더 많이 쓴 거예요. 동생이 먼저 출발했으니까 동생이 시간을 더 쓴 거예요. 언니는 빠르니까 1시간보다 덜 걸린 거지. 그러니까 동생의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의 시간이랑 언니의 시간 차이가 있는 거죠. 몇 시간? 1시간 60분으로 써야 됩니다. 분속이기 때문에. 동생의 시간이 많기 때문에 동생의 시간에서 빼줘야 됩니다. 자, 이건 대입법으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x는 3y이기 때문에 3y-y x 대신 넣으면 60, 2y는 60, y는 30, y를 구하래요. 그럼 y만 구하면 끝. 30분이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분이라고 하셔야 돼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뭐냐면 14km 떨어져. 이것도 영상 멈추시고 해보십시오. 이제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해서 도중에 만났대요. 연희는 시소 이거, 은지는 시소 이거 두 사람 만날 때까지 몇 킬로 더 걸었는지 일단 거리를 둘 다 x, y로 구할 건데 모르겠으면 뭐 하라고? 표부터 그려. 표부터 그려서 연희와 은지가 있어요. 속 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를 x, y로 두는 게 좋을 거예요. 은지는 연희보다 몇 킬로미터를 더 걸었는지, 그러면 은지에서 연희를 빼면 된다는 거죠. y랑 x 다 구해서 서로 빼야 되는데, 서로 차이를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그림으로 이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반대 마주보고 출발을 한 거예요. 얼마나 떨어졌어요? 14km 떨어졌죠. 그러면 은지가 여기서 출발하고 연희가 여기서 출발했다 하자. 은지가 여기서 출발했어.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 여기서 만난다 해보자. 그럼 연희는 이 정도 간 거고 은지는 이 정도 갔다 해보자. 그럼 어찌됐든 간에 지금 속력은 이렇게 정해졌죠. 그럼 얘가 3분의 x 플러스 4분의 y예요. 그러면 연희가 한 x만큼 갔다고 지금 되어 있죠. 거리를 x로 뒀어요. 은지는 y만큼 했죠. 둘이 여기서 이만큼 가고 얘는 이만큼 갔어. 그럼 두 개 더하면 14km가 되겠네. 이게 마주보면서 도착할 때입니다. 마주보면서 서로 만나면은 각각의 간 거리를 합치면 14가 나오죠. 전체 떨어진 거리가. 그래서 x 플러스 y가 14라는 시간이 나왔고요. 딱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시간은 똑같겠죠. 왜냐하면 동시에 출발해서 만났기 때문에 걸린 시간은 똑같을 겁니다. 이 시간이 서로 같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걸린 시간이 똑같아요. 이거 연립해서 XY 값 구하세요. 이건 이제 진짜 많이 나오는데 제가 양변에 11을 곱하면 4x 3y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 쉽게 하는 방법 제가 알려줬나? 크로스 곱이 서로 같다 하면 돼. 4x는 3y랑 같다 하면 돼요. 이거 진짜 많이 씁니다. 그럼 4x 마이너스 3y는 0이고요. 여기 넘어가면 여기다가 3을 곱하겠습니다. 그래서 4를 곱해서 x를 없애도 되지만 저는 3을 곱할게요. 그냥 부호가 다른 거 없애는 게 훨씬 더 부드러웠거든요. 더하면 되니까. 그래서 x는 6이 되는 거고요. 6을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y는 8이 되나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빼면 돼요. 얘가 거리가 8이고 얘가 6만큼 갔어요. 얘가 8만큼 가고 얘가 6만큼 가고 얼마나 더 간 거야? 2km 더 간 거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거속시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종류가 많죠. 대표 주자들만 제가 뽑아온 겁니다. 둘레를 도는 경우 이것도 진짜 잘 나오는데 둘레의 길이가 7.5km인 트랙을 현수와 진구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면 15분 후에 만나고 같은 방향으로 돌면 1시간 15분 후에 처음 만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뭘로 잡을까요? 분속으로 잡아도 되고 시속으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숫자가 분속으로 잡으면은 숫자가 좀 커지는데 분수로부터 탈피할 수 있기 때문에 분속으로 잡겠습니다. 그럼 지금 표가 그 2개 나와야 돼요. 왜 그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랙은 2개 나올 겁니다. 왜냐면 2번 했어요. 하나는 반대 방향으로 한 거고 하나는 같은 방향으로 돌렸기 때문에 표가 2개 나와야 돼요. 그럼 식도 2개 나옵니다. 그럼 얘가 현수하고 얘가 진구 하는데 얘네들의 속력은 일정할 겁니다. 원래 사실은 둘의 속력은 일정하다고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일정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일정하다는 게 멘트가 빠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쪽에서의 현진이 진구 속력이랑 이쪽에서 현진이 속력은 일정합니다. 거속시 그러면 속력을 구하기 때문에 속력 쪽에 미지수 되면 되는데 똑같다 했죠. 이쪽이 x면 이쪽도 x, 이쪽이 y면 이쪽도 y. 근데 거리는 모르겠는데 얘네가 서로 땅 하고 갔는데 얘가 이 정도 가고 얘가 이 정도 갔어. 만났어. 시작해서 만났어. 그러면 시간은 똑같이 걸리겠죠. 15분 후에 만났다는 거는 현진이도 15분을 썼고요. 진구도 15분을 썼어요. 그럼 현진이가 이만큼 갔다라고 치면 현진이의 속력은 15x입니다. 진구의 속력은 15i예요. 현수가 진구보다 빠르대요. 그럼 잘못했다 그림을. 현수가 진구보다 빠르기 때문에 현수가 더 많이 가야 돼요. 빠른 놈이 더 갑니다. 느린 놈은 덜 가요. 그러니까 얘가 속력은 지금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이거고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진구는 지금 이만큼 해서 15x 간 거고 현진이는 진구는 이만큼 해서 15y 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둘이 간 거를 합치면은 반대 방향으로 출발한 게 이거잖아요. 그럼 합치면은 만난 지점까지 합치면은 얘가 한 바퀴가 되면서 7.5가 되는 겁니다. 15x 더하기 15y 우리 분속으로 하고 단위 미터로 잡을 거기 때문에 7,500m라고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75분 걸렸어요. 근데 얘는 한 바퀴 현수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요 정도 왔는데 같은 방향으로 돈 거예요. 진구도 같은 방향으로 돌다가 얘는 여기밖에 안 왔는데 여기서 만난 거야. 현수는 너무 빨라서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해서 얘는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같은 방향이니까 갔는데 빨리 가야 돼 현수가. 만나는 방법은 현수가 진구보다 한 바퀴 더 가가지고 진구는 여기밖에 안 갔는데 현수는 한 바퀴 돌고 그만큼 간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나는 거는 정확히 한 바퀴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75분 걸렸죠. 현수가 간 거리는 75x고요. 얘는 75예요. 만나는 방법은 한 바퀴 차이 날 때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현수가 간 거리랑
현수가 더 빠르다 했으니까 얘 차이가 한 바퀴인 거야. 한 바퀴는 몇 미터인데? 7,500m인데 이겁니다. 양변에 75로 나누면은 100이 돼요. 75로 나눠봐요. 75로 나눠봐요. 75로 나누면 x 빼기 y는 100이 되고요. 15로 나눠봐요. 15로 나눠봐요. 15로 나눌까? 500인가? 그렇지. 그래서 x 플러스 y는 500. 더합시다. 그럼 y가 사라지면서 2x는 600, x는 300이에요. 분속 300m. 현수의 속력 x를 구하래요. x만 구하면 됩니다. 분속 300m라고 하시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둘레의 길이가 1.8km인 호수의 공원의 둘레를 찬우는 분속 이렇게, 태균이는 분속 이렇게.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야 하고 10분 후에 태균이가 반대 방향. 찬우가 출발한 후에서 같은 지점에 했는데 10분 후에 태균이 반대 방향 돌면은 반대 방향 돈대요. 이거는 한 번만 이렇게 했죠. 아까는 2번 했죠.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이번에 반대 방향 한 번만 했기 때문에 표를 하나만 그려볼까?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분속으로 했기 때문에 이 둘레는 1800m로 이렇게 해줄게요. 분속 미터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태균이고요. 찬우입니다. 찬우고요. 이거 태균입니다. 거속시 몇 분 후에 만나냐? 그러면은 XY라고 할게요. 시간을 미지수로 잡을게요. 속력은 분속 50m, 얘는 분속 80m.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오케이, 좋아요. 지금 다 채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 간 거리랑 여기서 간 거리를 합치면 한 바퀴가 나온다는 사실은 그거는 안 변해요. 어찌됐든 만났으니까 얘가 간 거리 얘가 간 거리 합치면 반대 방향을 합치면 1800, 같은 방향이면 빼면 1800이겠죠. 근데 반대 방향이니까 더해야 돼요. 그 다음 하나 더 있죠. 뭐냐면 시간차예요. 찬우가 출발하고 그럼 찬우는 태균이보다 더 느린가 봐. 왜냐면 동시에 만나는데 얘는 10분 더 걸린 거야. 얘는 10분 덜 쓴 거야. 그러니까 찬우 시간이 더 많아요. 내 생각엔 찬우가 태균이보다 더 느리기 때문에 찬우가 시간을 더 쓴 거야. 찬우가 출발하고 10분을 했으니까 찬우가 태균이보다 10분을 더 쓴 거지. 분속이니까 분 그대로 써야 돼. 시속이면 60분에 10을 해야 되는데 얘는 분속이라 했기 때문에. 자, 0을 다 떼면 5x 플러스 8y는 180이 되는 거고 10으로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8을 곱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 8을 곱했습니다. 그래서 y를 없애는 게 더 편해요, 저는. 태균이가 출발한지 태균이의 시간 아니다. y를 구해야겠다. 미안해. 다시 바꿀게요. 다시 정정. 왜냐면 y를 구하면 끝이에요. 태균이의 시간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태균이의 시간은 y잖아요. y를 구하려면 x를 없애야 돼요. 여기다 5를 곱하겠습니다. 5x-5y는 50 빼겠습니다. 사라지고요. 13y가 되겠네요. 얘가 플러스 5y가 되면서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처리하면 130이 되죠. y만 구하면 끝납니다. 10이 되기 때문에 단위는 분으로 쓰자고 했죠. 제가 분속으로 썼기 때문에 10분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나쁘지 않아.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배와 강물의 속력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만약에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 내 배는 여기로 올라가. 그러면 이거의 속력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배의 속력이 x고 물의 속력이 y라면 얘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속력이 서로 감쇄해서 가는 거야. 맞잖아. 내가 이만큼 속력에서 이만큼 속력을 뺀 것만큼 가겠지. 여기서 계속 마이너스 y가 되는 거니까. 만약에 강을 따라 내려온다면 강의 속력과 배의 속력이 합쳐지겠죠. 얘의 속력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표를 그릴 건데 강을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거속시라고 한다면 속력은 올라갈 때가 빠진다고 서로. 그러니까 배의 속력을 x라고 하게요. 강의 속력이 y예요. 그럼 올라갈 때는 x 빼기 y고 내려갈 때는 더해진다고요. 더 빨라지고. 그럼 거리는 똑같이 30km 가요. 여기도 30km를 가고 여기도 30km를 내려온다고. 이해돼요? 그러면 시간은 3시간 걸렸대요. 그럼 얘는
시간이란 건 속력분의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요게 나을 것 같아. 여기에 시간이 3시간 걸린 거죠. 그러면 속력 곱하기 시간, 여기가 거리단 말이야. 3시간 걸렸으니까. 여기도 속력 곱하기 시간. 이게 거리라고. 근데 속력 곱하기 시간 한 것도 30km가 나와야 되고, 속력 곱하기 시간 한 이 녀석도 시간 똑같이, 얘는 5시간, 미안해요. 왜 그러지? 얘는 시간이 5시간이고 얘는 3시간 걸려. 당연히 시간 차이가 있겠죠. 속력이 다른데. 올라갈 때는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은 5 곱하기 x-y의 거리고, 얘는 맞죠? 똑같죠? x 플러스 3 곱하기 이게 거리잖아요. 이거 곱하면. 그러니까 속력이 왜 x 빼기 y냐면 상쇄되니까. 배 속력에서 강 속력 빼는 거. 내려올 때는 더해져야 돼요. 얘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거리인데 각각이 똑같이 30km예요. 얘도 30, 얘도 30, 얘도 30. 풉시다. 약분하면 x 빼기 y는 6이고요. x 플러스 y는 10이에요. 더하면요. 2x는 16 나오고 x는 8 나옵니다. 8 집어넣으면 y는 2예요. 배의 속력은 x라 뒀기 때문에 8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시속 8km라고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다녔었고 지금 30km라는 킬로미터 다녔었기 때문에 시속 8km라고 하면 돼요. 강은 시속 2km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 떼봅시다. 어떤 사람이 유람선을 타고 가는데 강을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가 있어. 근데 강물의 속력을 우리 y라고 하고 배의 속력을 x라고 하자. 그럼 올라갈 때는 속력이 서로 상쇄되고 내려갈 때는 서로 더해져요. 근데 올라갈 때는 25분 걸리고요. 얘는 15분 걸립니다. 분속 미터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1800m라고 바꿀게요. 속력 곱하기 시간 이게 여기에요. 그게 1800이고요. 똑같이 여기도 1800, 여기도 1800이에요. 얘 1800m인 강을 완복한다 했으니까 만약에 15 곱하기 이거 두 개 곱한 게 얘랑 같다 하면 되죠. 1800이에요, 둘 다. 얘를 나눠보세요. 아마 72가 나오지 않나? 왜냐면 18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100이랑 25는 4로 나눠 떨어지거든요. 그럼 x 빼기 y가 70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70. 얘는 15네요. 15. 1800을 15로 나누세요. 그러면은 15 한 번에 가볼까? 이렇게 120이에요. 120. x 플러스 y가 120이야. 나누면 더하자. 192죠. 지금 y값 구해야 됩니다. y값 구하면 그냥 바로 빼자. x값 구하는 거 귀찮다. 빼요. 마이너스 2y는 72에서 120 빼. 마이너스 48이죠. y는 몇입니까? 24라고 하시면 됩니다. 단위는 어떻게 할까요? 분속 24m.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위를 다 맞췄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 거 있죠. 터널 문제입니다. 기차가 터널 또는 다리를 지나는 경우 이거 진짜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나왔던 건데 중학교 1학년 당연히 나오고요. 부등식에서 당연히 나왔고요. 일정한 속력으로 이게 진짜 일정한 속력이래요. 철교를 완전히 통과한다. 그러니까 철교를 통과하는 방법이 이게 철교라고 한다면 내가 기차가 들어가서 내 기차가 꼬리까지 통과를 해야 그게 통과한 거야. 그러면 기차의 길이가 3.4km란 말이지. 기차가 길이가 3.4km. 그럼 우리 단위를 미터로 바뀌기 때문에 3,400m고요. 기차의 길이는 x라고 합시다. 이렇게 통과하는데 표 그려. 표 그려야 돼. 시. 이렇게 통과하는데 3분이 걸린대. 시간 3분이 걸리고요. 거리는 3,400 플러스 x예요. 그럼 속력은 해봅시다. 시간분의 거리죠. 안 주어졌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속력이 세우기 어려우면요.
그냥 y라고 해도 돼요. 근데 속력은 y로 똑같거든요. 그럼 얘도 거리가 두 번째는 0.8km 즉 800m의 터널을 완전히 통과한다는 거죠. 기차는 똑같이 길이가 x겠죠. 똑같은 기차니까. 거리는 800 플러스 x예요. 속력은 일정하기 때문에 y고요. 얘는 800 플러스 x로 되고요. 시간은 1분 걸렸대요. 그럼 속력은 분속으로 나올 거고요. 근데 x값을 구해야 돼요. x값. 근데 우리 이거 이제 거속시 문제 할 수 있어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하면 돼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라고 해도 되고요. 두 번째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대입법으로 할까요? y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되죠. 양변에 3을 곱할까요? 3을 2400 플러스 3x, 얘는 3400 플러스 x, x 넘어가고 2400 넘어갈게요. 이해돼요? 2x는 1000이에요. x는 500입니다. x는 500이에요. 그러니까 기차 길이를 x로 하기 때문에 500m 하면 됩니다. y는 뭐냐면 속력이거든요. 이렇게 두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속시 문제랑 조금 느낌이 달라요. 지금 강물이랑 이거는. 이해했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이제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건 표를 바로 그리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하자. 거속시. 그러니까 기차가 300m 달리는데 내 거리까지, 내 기차 길이까지. 그러니까 내 기차 길이를 x라고 한다면 속력을 y라고 할게요. 근데 속력이 일정하니까 이건데 360 기차 길이랑 내 기차 길이랑 터널 길이까지 다리 길이까지 더한 것만큼이 거리고요. 시간은 24초 걸렸대요. 초로 해보자. 초속입니다. 지금 그러면 얘는 초속이에요. 초속이고 미터로 할 겁니다. 내가 초를 썼기 때문에. 얘는 다리의 길이의 3배인 터널. 다리 길이의 3배는 뭐냐면 360의 3배는 뭘까요? 1080입니다. 거기다 내 길이까지 완전히 통과해야 됩니다. 내 길이까지 완전히 통과해야 돼. 1080 플러스 x고요. 시간은 60초예요. 그러면 됐습니다. y는 24분의 360 플러스 x. y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요렇게. 얘가 지금 서로 같죠. y로. 그러면은 대입법으로 요런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서로 같으니까. 요렇게. 제가 이런 거 말했나요? 크로스코비 같다. 좀 크네요. 오케이. 약분해볼까요? 6으로 약분해도 되고요. 6으로 약분해보자. 6으로 약분해 6, 4, 60 2로 또 약분이 되네요. 해봅시다. 이렇게 1080이다 2를 곱하면 암산이 잘 안되네. 2160 플러스 2x는 5를 하자. 360에 5를 곱해 1800 이렇게 되고요. 여기 넘어가면 3x가 되고요. 여기 살짝 넘어가면 2160에서 1800을 빼면 돼요. 360. 그럼 x는 120. 이게 기차 길이고요. 미터의 단위를 썼습니다. x에다 120을 집어넣어요. 그럼 120 집어넣으면 360이랑 넣으면 480이죠. 그걸 24랑 나누면 20입니다. 그러면 초속 20m라고 하시면 돼요. 속력은 초속 20m고요. 길이는 120m로 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비율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체 학생이 36명인 어느 반에서 남학생의 4분의 1과 여학생의 5분의 1이 안경을 썼다. 안경을 쓴 학생이 반 전체의 9분의 2일 때 이 반의 남학생의 수를 x라고 하고 여학생의 수를 y라고 한다면 전체가 36이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학생의 4분의 1과 여학생의 5분의 1이 안경을 썼대요. 이 안경을 쓴 사람을 합쳤더니 전체의 9분의 2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4분의 1x 플러스 5분의 1y가
약분하면 8이 되겠죠. 이 두 개의 식이 있고요. 얘는 20을 곱하겠습니다. 20을 곱하면 얘가 5x가 되고요. 얘가 4y가 되고요. 얘는 160이 됩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y가 36이라는 식과 5x 플러스 4y가 160이라는 이 식을 연립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다 4를 곱해서 y를 없애는 걸로 가겠습니다. 4를 곱하면 144가 되고요. 빼겠습니다. 그럼 얘가 사라지고 1x는 여기서 여기 빼면 16이 되는 거죠. 그럼 x가 16이면 y는 20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에 남학생 수는 몇 명이라 했기 때문에 x를 구하는 거죠. x에서 끝냈어야 되는데 16명이라 하시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나무 위에 있는 독수리와 나무 아래에 있는 독수리가 각각 몇 마리인지 영상 멈추시고 풀어보세요. 몇 마리의 독수리는 나무 위에, 몇 마리의 독수리 나무 아래 잡고 있다. 나무 위의 독수리가 나무 아래 독수리에게 말했다. 나무 위가 있고요. 나무 아래. 이게 문제가 길수록 어렵진 않습니다. 문제 이해만 하면 끝이야. 자네들 중에서 한 마리가 일단 나무 위에 있는 애가 x고 나무 아래에 있는 애가 y라 할게요. 그러면 자네들 중에서 한 마리가 이쪽으로 날아오면 자네들의 수는 전체 3분의 1이 된다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한 마리가 날아오면은 이렇게 되겠죠. 한 마리가 날아오면 자네들의 수는 전체의 3분의 1, 전체는 얘네들 더한 거지. 전체의 3분의 1이 된다는 이거네요. 그 다음은요. 자네들 중에서 한 마리가 이쪽으로 날아오면, 근데 나무 아래에서 말했대요. 나무 아래에서 자네들 중에서 한 마리가 잠깐만요. 자네들 중에서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자네들 중에서 위에 있는 애가 아래한테 말했으면 아래에서 빼야죠. 아래에서. 자네들 중에서 한 마리가 날아온다. 여기서 한 마리 날아오고 여기서 한 마리 더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맞죠? 나무 위가 아래한테 말했으니까 여기서 자네들 중에서 한 마리 날아오고 이쪽으로 날아오면 자네들의 수는 아까 이거 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3분의 1이 된다네. 요거 식 하나랑 아래에 있는 애들이 얘한테 말해요. 위에 있는 자네들이 이쪽으로 날아오면 이쪽에서 하나 빼면 얘는 한 마리 더해지겠지. 이쪽으로 오면 내 쪽의 수와 자네들의 수는 서로 같게 되지. 이겁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는 3을 곱하겠습니다. 왜냐면 3분의 1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럼 y랑 x 이쪽으로 옮기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x 암산을 살짝 이쪽으로 딱 처리해주면 2y고요. 마이너스 3 이쪽 처리해주면 이렇게. 이것도 x 빼기 y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1이 살짝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대로 더할 거예요. 그러면 1y는 5가 되는 겁니다. y는 5가 되는 거야. y가 5가 돼요. 그럼 x는 7이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해서요. 나무 아래, 그러니까 여기는 7이, 나무 아래는 5고요. 나무 위는 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마리와 5마리가 된다는 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겠는데요. 그 다음은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부등식에서부터 계속 언급했던 건데, 예를 들어서 x라는 애가 뭐 5%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x 더하기 100분의 5x가 되는 거고요. 뭐 10% 감소했다라고 하면은 y의 x에서 100분의 10x를 빼는 겁니다. 증가랑 감소는 이렇게 처리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여기서 여러분들이랑 약속할 거 1학년 때부터 계속 했던 건데 올해 남학생을 물어봐도 우리는 무조건 작년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말 잘 들어봐요. 우리는 무조건 작년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 남학생을 우리는 X명이라고 하고 여학생을 Y명 이런 식으로 표를 그려서 처리하십시오. 그러면 작년 학생의 전체 학생 수는 1200명 이렇게 하나 나오죠.
근데 올해 나오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표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남학생 수는 6% 감소한다. 그럼 원래 있던 데에서 100분의 6x를 빼주는 거고요. 여학생은 원래 있었던 데에서 100분의 8y 8%가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총 5명이 증가한다. 근데 뭐만 가져오냐면 이만큼 감소하고 이만큼 증가했지. 예를 들어서 2명 감소하고 7명 증가한 거야. 그래서 총 5명이 증가했다 이 얘기거든. 그럼 얘네들만 가져와요. 이만큼 감소하고 이만큼 증가했더니 전체적으로 플러스 5가 됐다.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감소면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면 됩니다. 증가하기 때문에 플러스 5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100을 곱해 주겠습니다. 양변에 100을 곱해 주겠습니다. 양변에 100을 곱해 주고요. 양변에 2로 나누겠습니다. 양변에 2로 나누고 양변에 2로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y가 1200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4y가 250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3을 곱해서 x를 없애겠습니다. 그러면 7y는 얘가 3850이 됩니다. 왠지 나눠질 것 같아. y는 3850 나누기 7 7, 6, 7, 5, 35 35, 7, 5 여기 또 550이죠. y는 550이고요. x는요 빼면 되죠. 1200에서 550 빼겠습니다. 650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작년이 650이야 남학생이.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몇 퍼센트? 6% 감소하죠. 그러면 원래 있던 650명에서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올해는 100분의 6에다가 650. 작년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증가되는 이 양을 나타내야 되니 또는 감소되는 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표를 그리라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약분을 하고 5, 2, 5, 1은 5, 5, 35 이렇게 얘가 약분하면 39명을 650명에서 빼면 600 몇 명일까요? 39명을 650명에서 빼면 611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 되겠죠. 자, 필수 문제 6번이 여러분들이 해봐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물론 필수 문제는 제가 채점으로 확인한다 했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다른 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앞에서도 있었겠지만 한 번에 뭘 해서 딱 구하면 되는데 얘는 구한다고 해도 그걸 대입해가지고 우리가 또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가. 또 증가되는 양이 다 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계산도 복잡해요. 근데 뭐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작년을 기준으로 하고요. 올해는 거기다 대입해서 처리한다. 그게 조금 걸리긴 한데 뭐 연습하다 보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겁니다. 필수 문제 6번은 여러분들 교재 8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채점으로 확인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샘플 문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풀어볼 건데요. 일단은 영상 멈추시고 해보세요. 어렵습니다. 사실은. 증가 감소 문제는 어려워요. 지난달 연우와 연서의 휴대폰 요금을 지난달 기준으로 할게요. 지난달에 연우와 연서가 얘가 X고 얘가 Y였는데 합치니까 10만 원이었대. 10,000원의 단위는 빼고 할게요. 나중에 만을 붙이면 되니까. 이번 달의 휴대전화 요금은 이번 달 지난달에 비해서 100분의 5x를 감소하고 지난달에 비해서 100분의 30y가 증가했다. 두 사람의 요금 합한 금액은 그 증가된 양만 이렇게 얘는 감소하고 얘는 증가가 되었는데 이 합한 금액이 전체 9%가 증가했대요. 그러면 이 합한 금액의 9% 요렇게 됐다는 거죠. 원래 10만 원이었는데 전체 9%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감소면 마이너스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렇게 얘만 가져와서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100을 일단 이렇게 하고요. 100을 곱하겠습니다. 100을 곱하겠습니다. 100을 곱하겠습니다. 5로 나누겠습니다. 5로 나누겠습니다. 5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연립하면 되는 겁니다. 더하겠습니다. y가 4고요. x는 6이에요. 사실은 6만 원이고 4만 원입니다. 만 원의 단위는 뗐기 때문에 다시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뭐냐면 이제 이번 달에 연선 얘입니다.
y에다 4를 넣으면 되는데요. 4만 원으로 넣어주세요. 이제 마지막은 마무리를 잘 해야겠죠. 4만 원입니다. 여기서 내가 만 원을 안 붙였잖아요. 얘도 안 붙여서 구했는데 마지막에 붙이면 된다 했죠. 제가 이제 마지막에 붙였죠. 4가 아니라 4만 원. 얘가 1200원, 12,000원, 12, 예, 12,000원, 12,000원이 증가된 거야. 그럼 얘가 얼마인 게 52,000원이 된다는 거죠. 아우, 52,000원.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자, 정가, 원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정가가 있어요. 정가에 뭐 할인을 하든, 만약에 어떤 걸 뭐 할인을 하든 어떤 판매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정가 그대로 팔든 아니면 어떤 정도의 할인을 하든 그 판매 금액에서 원가를 항상 빼야 돼요. 판매 금액에서 원가를 뺀다? 이 자체가 이익입니다. 이익. 이게 기준이 될 겁니다. 정가에서 할인을 하든 정가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판매 금액에서 원가를 빼면 이익이에요. 이것만 머리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자, 이걸 진짜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려울 거 전혀 없습니다. A라는 애가 X고 B라는 애가 Y라고 할게요. 그럼 X 플러스 Y가 5만 원에 샀다. 이게 원가예요. 원가예요, 원가. 두 개 합쳐서 원가가 5만 원입니다. A 상품의 원가의 15%, B 상품 원가 20% 이익을 붙였다. 그럼 판매 금액은 정가라고도 불리는데요. 뭐 할인 따로 안 했네요. 판매 금액은 얼마 되냐? 원가 X에다가 15%를 붙였다. 오케이. 이게 A 상품이고요. B 상품은요. 원가 Y에다가 20%의 이익을 붙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가를 정했다. 그렇게 팔았더니 이렇게 팔았대요. 이렇게 팔았대. 그러면 이익은 얼마냐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원가를 빼면은 이익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로 판매 금액인데 거기서 원가가 각각 XY니까 빼세요. 그럼 이익은 이거고요. 얘 이익은 이거죠. 그렇게 해서 더했더니 이게 이익인데 그 이익이 8,600원이라는 거죠. 100을 곱하겠습니다. 100을 곱하겠습니다. 100을 곱하겠습니다. 5로 나눌까요? 5로 나눌까요? 5로 나누겠습니다. 1, 2, 3, 4, 86만원 5, 1은 5, 36 5, 7, 5, 35 1, 0 이거죠. 그 다음에 0을 3개 붙이게요. 이렇게요. 172,000 이렇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연립을 할 건데 3을 곱해서 빼겠습니다. 3을 곱하면 4개가 그대로 가고 15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빼겠습니다. Y는 2, 2, 1, 2, 3 22,000원 22,000원 이게 Y의 가격 즉 B의 가격이고요. B의 원가고요. X는요 28,000원입니다. 빼면 두 개 합쳐서 5만 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원가를 물어본 게 아니라 판매 가격을 물어봤어요. 이거요. 판매 가격. 이 판매 금액이죠. 그럼 원래는 28,000원이었는데 얼마 주고 팔았어? 100분의 15를 곱해준 거를 붙여야 돼. 이익금을. 그럼 이렇게 해서 280이랑 15를 곱할 건데요. 8, 5, 40, 5, 20, 14, 8, 2 이렇게 4,200원을 붙여서 판 거야. 맞잖아. 15% 붙이는 거니까 4,200원을 붙여서 판 거예요. 그래서 4,200원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32,200원이 되겠습니다. 32,200원. 원래 있던 거에다가 15%를 붙인다. 그러니까 이거 붙이기 전에 있는 거를 XY로 해놓고 구해야 될 거는 따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진짜 꼼꼼하게 써놔야 돼.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수학은 진짜 꼼꼼하게 식을 정리를 잘 해놔야 그런 친구들이 되게 유리하다고요.
수학만큼은. 어느 가게에서 원가가 600원이고 400원인 AB 제품이 있어. 자, 오케이. 그럼 느낌이 왔어. 뭐냐면 A 제품은 한 개당 600원이고 B 제품은 한 개당 400원이야. 원가가. 근데 얘는 X개를 사고 얘는 Y개를 샀어. 그걸 묻는 것 같아. 개수를. 그러면 총 X 플러스 Y가 180개를 구매했대. 오케이. 첫 번째씩 나왔고요. A 제품에는 판매 금액이 있어요. 원래 600원에다가 20%를 붙이고 B 제품에는 원래 400원에다가 25%를 붙였대요. 그럼 얘네 각각 판매 금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얘가 120이니까 720. B 제품은요, 얘가 100이니까 500. 이렇게 바로 된다고요. 이렇게 판매하면, 근데 이게 X개 있고 이게 Y개 있어. 그럼 이익은 얼마냐면, 이익은 잘 봐. 하나당 이익 해볼게요. 원래 있던 이 금액에서 원가 600원을 빼요. 120원이죠. 원래 있던 이 금액에서 400원을 빼면 뭐 이렇게 사라지겠죠. 이게 이익이 되겠습니다. 100원입니다. 그러니까 A는 하나당 120원 벌고 B는 하나당 100원 벌어요. 근데 하나당 120원 벌고 하나당 100원 버는데 X개면 120X를 벌고 Y개면 100Y를 벌어요. 그게 총 19,600원이랍니다. 공을 하나씩 10으로 나눠서 뗄게요. 2로 나눌게요. 6x. 2로 나눌게요. 5y. 2로 나눌게요. 28에 29, 18, 28에 16 한 다음에 공을 하나 붙이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 됐습니다. x 플러스 y가 180이었죠. 얘랑 연립하려고 y 뭘 구하라고 했지? y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y. 그럼 x를 없애자. 6을 곱할게요. 6, 8에 48. 108 한 다음 공을 붙이고 6x 플러스 5y가 980. 그걸 뺄 겁니다. y는 100개예요. x는 아마 80개일 겁니다. 근데 y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100개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자, 일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1분에, 그러니까 12분 동안 물을 넣으면 가득 차고 A, B 두 호수. A 호수를 10분 동안 넣으면 B 호수로 18분 동안 넣으면 가득 찬다. 그러니까 만약에 A 호수는 1분 동안 X만큼의 양을 채우고 B는 1분 동안 Y만큼의 를 채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2분 동안 채웠대. 12분은 12를 곱하면 돼요. 그럼 12x예요. 12x만큼 채우고 얘도 12분 동안 했어. 왜냐면 동시에 넣기 때문에. 그럼 12y만큼 채워지는 거죠. 12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가득 찬다는 1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끝났다는. 그럼 A 호수로 10분 동안 물을 넣는다. 또 10분 동안 물을 넣으면은 10분이면 10x예요. 그 다음에 18분은 18y겠죠. 그랬더니 가득 찼대요. 자, 이거 연립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 뭘로 x를 없앨 건데 x를 없애면 안 되겠다. y를 없애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x를 구하면 될 것 같거든요. A 호수가 x랑 관련돼 있으니까 12와 1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봅시다. 2, 6, 29, 3, 2, 3 36을 만들면 돼요. 여기다 3을 곱할게요. 36x 플러스 36y는 3. 여기다 2를 곱할게요. 20x 플러스 36y는 2. 빼겠습니다. 16x는 1. x는 16분의 1이야. 왜냐면 여기 16 이렇게 나눠지니까. 그러면 x는 16분의 1이야. 1분당 16분의 1을 채워요. 그러니까 1분당 16칸 중에 한 칸을 채우는 거야. 그럼 16칸 다 채우려면 16분 걸리겠죠. 16분 돼야 1로 다 채워지잖아요. 16칸 다 채우려면 16분 걸리겠죠. 혼자서 채우려면 16분이 걸려야 다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6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1분당 16분의 1을 채우기 때문에 16분 뒤에는 다 채워지는 거야. 이해됐나요?
왜냐면 여기다 16분의 1인데 여기다 16을 곱해야 1이 되니까 1이 다 채워지는 거니까. 자, 필수 문제 7번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교재 8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채점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그젠플 문제 가보겠습니다. A가 9일 동안 한 후에 나머지 그러니까 A가 하루 동안 X만큼 일하고 B는 하루 동안 Y만큼 일하면 얘도 9일 동안은 9일은 9X만큼 일하고요. 얘는 2일은 2Y만큼 일해요. 그러니까 9X 더하기 2Y 하는데 2를 완성했고 A가 3일 동안 하고 3일 동안은 A는 뭐야? 얘는 3일 동안 얼마나 해? 3X만큼 하겠죠. 1일 동안 X만큼 하니까 3일 동안 한 후 나머지를 6일 동안 했대요. 나머지 얘가 6일 동안 하면 6Y가 되겠죠. 6Y를 했더니 그때 완성했대요. 여기다 3을 곱하겠습니다. 아 뭐야? 왜 안 곱해? 3을 곱하면 9X인데 왜 안 곱했지? 쉽지 않아. 얘는 9X 플러스 2Y는 1이다. 자 빼면 마이너스 16Y가 마이너스 2여서 이거 좋아요. Y는 8분의 1입니다. Y는 8분의 1이에요. Y값 구하는 게 아니라 X값 구했어야 됐는데. 어찌됐든 8분의 1 대입이 어쩔 수 없어. 4분의 1은 1. 9X는 넘어가면 암산 4분의 3입니다. X는 하고 여기 9분의 1을 곱해주면 좋겠죠. 그러면 12분의 1이 된다. X는 12분의 1. 그러니까 A가 혼자 하면 하루 동안은 12분의 1만큼 하는데 이것도 12칸이 있다고 하면 하루에 12분의 1을 해요. 며칠 걸려요? 12일 걸린다는 거죠. 12일이 돼야 얘가 1로 마무리가 될 거기 때문에 12일이라고 하시면 완벽하다라고 해주시는 거죠. 비슷한 유형입니다. 자, 농도에 관한 문제 하겠습니다. 영상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해봐야 됩니다. 이게 어렵죠. 농도에 대한 문제는 매번 어려워하고요. 표를 그려야 됩니다. 10%의 소금물이 있고요. 여기에 소금을 쓰세요. 표 그려야 된다고. 여기에 30% 소금물을 섞어서 15% 몇을 만들어서 400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이게 소금물 X라고 이게 Y라면 그러면 이 X 플러스 Y가 얘가 된다라는 식이 나오고요. 이거 소금은 얼마냐? 400g에 15%가 소금이에요. 60이죠. 얘는 어떻게? X의 10%만큼이 소금이에요. Y의 30%만큼이 소금이에요. 그걸 더하면 60이라고 하면 돼요. X 플러스 Y는 400이겠구나. 얘는 100분의 10X고 얘는 100분의 30Y인데 이게 60이라면 100을 곱하면 10X 플러스 100을 곱하면 30Y 100을 곱하면 이렇게 근데 0을 이렇게 10으로 나눠주면은 X 플러스 3Y는 600 X 플러스 Y는 400 빼겠습니다. 2Y는 200 Y는 100 X는 300이 되겠죠. X는 300이고 Y는 100이에요. 그러니까 30% 여기는 100g 있고요. 여기는 300g 있어요. 서로 소금물의 양의 차이는 10% 소금물과 30% 소금물의 양의 차이는 200g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필수 문제 8번입니다, 여러분들. 필수 문제 8번은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이라 했습니다. 87페이지. 여러분들은 지금 영상 멈추시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필수 문제 8번 풀었다면 바로 이그젠플 문제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6%의 소금물과 8%의 소금물을 X고 얘는 Y라 하자. 섞은 후에 40g을 더 넣었대. 와우. 물을 더 넣었으니까 소금은 추가가 안 되고 물만 추가되는 거야. 소금물에만. 얘가 소금물이거든요. 여기 아래가 소금이에요. 그렇게 추가했더니 5%의 소금물 150g이랑 그럼 얘 소금은 150 곱하기 100분의 5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100분의 6 한 다음에 X의 100분의 6이니까 이거 얘도 100분의 8y 바로 가겠습니다. 얘는 40은 물이기 때문에 위에만 더해줘야 돼요.
자, 그럼 식 나오죠. x 플러스 y 플러스 40이 이거니까 40 살짝 넘어가면 110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100을 이렇게 곱하겠습니다. 그럼 6x 플러스 8y는 100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750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2로 나눠주겠습니다. 2로 나눠주겠습니다. 2로 나눠주면 2로 나눠주면 아까 0으로 끝났죠? 375입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x를 없을까? 뭐 구하라 했지? 8%의 소금물을 y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x 없애자. 2를 곱하겠습니다. 6x 플러스 8y는 2를 곱하면 750. 아, 잠깐만. 이거 아니구나. 미안해요. 요 두 개씩이죠. 요 두 개씩. 미안해. x를 없애려면 여기다 3을 곱해서 빼주면 돼요. 그럼 얘가 사라지고 1 y는 얘가 45가 되겠습니다. y는 45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y의 소금물, 그러니까 b의 8%의 소금물은 요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구하면 바로바로 뭘 구해야 되는지 보이니까 귀찮더라도 해주세요. 다음 표는 두 식품 A, B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지방의 함유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건 뭐냐면 성분의 함량에 대한 문제예요. 표를 주어집니다. A, B를 함께 섭취해야 해서 단백질 26g, 지방 83g 얻으려면 A의 섭취량을 X, B의 섭취량 Y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8%니까 100분의 8X 아닐까요? 얘는 100분의 1X겠죠. 전체 X에다가 100분의 1을 곱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Y에다가 100분의 2를 곱하면 되고요. Y에다가 100분의 80을 곱하면 그 양의 함유량이에요. 그럼 단백질끼리 더해서 26g이 돼야 되고요. 단백질끼리 더해서 26이 돼야 돼요. 100을 곱하겠습니다. 100을 곱하겠습니다. 100을 곱하겠습니다. 2로 나누겠습니다. 2로 나누겠습니다. 2로 나눴습니다. 이 식이 나오는 거고요. 얘도 얘끼리 지방끼리 더해서 총 얼마가 나와야 돼? 83이 나와야 돼. 100을 곱하겠습니다. 100을 곱하겠습니다. 100을 곱하면 이겁니다. 자, 여기에 y 어쩔 수 없다. 여기다 4를 곱하자. 지금 4x 플러스 y는 1300 나왔거든요. 얘 4를 곱합시다. 4x 플러스 320y가 4를 곱하자. 나눠 떨어지게끔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33200 빼겠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319y가 될 거고요. 여기도 빼봅시다. 33200에 1300을 빼겠습니다. 3190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가 나누니까 y는 100g이 나올 겁니다. 우리 y는 100이에요. y는 100입니다. 넘어가면 4x는 1200이기 때문에 x는 300이 나오겠죠. 그래서 A는 몇 그램 섭취한다고 300g 섭취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이그젬플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될 겁니다. 했습니까? 두부와 오이의 100g당 열량이에요. 그럼 1g당 열량이 얼마냐? 이게 중요해요. 100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g당 만약에 84다. 1g당은 100으로 나누면 됩니다. 0.84예요. 그런 식으로 100으로 나누면 0.10이 되겠습니다. 0.1.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볼게요. 어떤 음식에 들어있는 두부와 오이를 합한 무게는 두부의 무게 x, 오이의 무게 y인데 xg과 yg을 합쳤더니 120g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g당 지금 1g당 0.849 이게 열량이에요. 근데 내가 xg이기 때문에 0.84x가 되는 겁니다. 0.84x 여기서 내가 0.84x 똑같은 원리로 1g당 0.1 킬로칼로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이에서는 yg이면 0.1y 그러니까 1g당 얼마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야. 100g당 열량 말고 1g당 열량을 100으로 나눠서 알아주면 x를 그대로 곱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y를 그대로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열량의 합은 얼마냐? 0.8x 더하기 0.1y 해서 170kcal가 되는 거야.
100을 곱하겠습니다. 100을 곱하겠습니다. 100을 곱하겠습니다. 100을 곱하겠습니다. 2로 나눌 수 있죠. 2로 나눌 수 있죠. 2로 나눠볼까요? 8, 26, 5 한 다음에 00. 자, 그러면 일단 y를 없앱시다. y 없애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5를 곱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뺍시다. 그럼 얘가 37x가 될 거고요. 뺍시다. 얘가 74 한 다음에 이거 7400이 되겠죠. 37이랑 74는 2배 차이죠. 2 한 다음에 0이 2개 붙겠습니다. 그래서 x는 200입니다. 두부와 오이의 양 둘 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x가 200이면 y는 20이 됩니다. 그래서 200 이게 두부고요. 오이는 20. 단위는 g이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100g당 열량이라고 나타내면 1g당 열량은 100으로 나눠줘서 하시고요. xg은 거기다 그대로 x, yg은 그대로 y에서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5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15강은 14강의 활용 문제에 비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일에 대한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라던가 뭐 농도에 관한 문제, 성분 함량에 대한 문제 등을 다뤘습니다. 제대로 잘 정리해 주시고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계산력이 정말 받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들은 좀 암산으로 처리할 건 암산 처리해야 되고요. 빨리빨리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15강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16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